A1은 덴마크의 룬드백에 5,600억의 기술을 이전한 자가면역 제한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확인 물질은 CD40L입니다. 차세대 후보 물질로 상당히 부각받고 있고요. 기존의 TNF 저해제급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D40 저해제가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A-R3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 있고요. 이봉윤이 순조롭게 임상을 2의 A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파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약물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플랫폼으로 작은 분자력으로 조직 침투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다수의 염증 조직이나 염증에 대한 미세 환경 같은 침투가 까다로운 부위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단일 항체를 넘어서 이중 항체나 다중 항체 쪽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3,400을 돌파해서 역대급 코로나 때 이후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 쪽에 소부장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 빌리어스 캠퍼스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솔브레인이라든지 테크잉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미코라든지 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다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테크잉이 거의 25%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외로 지금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IT 소부장이 강했고 증권주들이 강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신고가, 키움증권도 신고가, 금융주들 KB금융, 하나금융주들 다 강한 모습이고요. 바이오는 떨어지진 않는데 약간 소강 국면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알테오젠 알테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조선주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로봇주도 빌리어스 캠퍼스에서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강하고요. 이제는 로봇주 중에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되는 작은 로봇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다시 10만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30만원대를 다시 재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단독 강연회를 진행하고요. 올해 강했던 섹터 총정리 한번 해드리고, 내년에 또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투자 아이디어 나누는 시간 가질 거니까 12월 단독 강연회 많은 신청 드리겠습니다. 네, 단독 강연에 일찍 신청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슈퍼 얼리버드라고 해가지고 단독 강연에 35,000원이고요. 그 장소 대관비랑 오시는 분들 위한 커피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비용 때문에 슈퍼 얼리버드로 35,000원이고, 만약에 슈퍼 얼리버드 자리가 다 차면 5만원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녹화 편집본 8월 30일 날 진행했던 구글 시트폼으로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바이오 관련돼서 한번 강연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와, 오늘 9월 15일 월요일 기준으로 코스피 상승률이 40%를 넘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42% 상승했는데 딱 바이오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코스닥 상승률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 852.69포인트인데 24%입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꼭지점 역대급 최고가 갱신 못했어요. 아직 20%나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고요. 테오젠이 64%. ABL바이오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비만 치료제 쪽 빼고요. 250%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가장 바이오 쪽에서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HK이노엔이 28%, 삼천당 제약이 3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밑단에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따끈따끈한 신상 종목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71%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최고점에서 3% 정도만 빠질 수준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역대급 신고가라고, 항상 52주 신고가 있는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에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서 말씀드리는 기업은 어떤 매도 추천, 리딩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숨겨진 다크호스라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 채널에서 최초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올, 신한, 요진, 하나, DB, 흥후, BNK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형태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덴마크 회사인 룬드백에 5,600억 상당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에이프릴 바이오 파이프라인 명칭은 APB-A1입니다. 갑상선 안구 병증이라고 하는 테드,
환자 대상으로 임상 1비상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만 임상 1비상에 대한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갑상선 안구 병증에 대한 개념 설명, 이 룬드백 관련된 부분 뒤에서 추가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룬드백은 신경 면역학 분야에 가장 빠르게 확장 중인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A-A1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기존의 갑상선 안구 병증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요, 갑상선 안구 병증 테드의 7배 더 큰 시장입니다. 시신경 척수염,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올 바이오파마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 MG, 마지막으로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FA, 요 다양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에이프릴 바이오한테 기술 이전 받은 룬드백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룬드백의 기술 이전한 것 외에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인 에보뮤네 APB-R3를 기술 이전했습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 대상으로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역시도 내년 1분기면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 적응증으로 APB-R3도 타 적응증으로 기술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APB-R3 타겟이 인터루킨 18, 요 인터루킨 18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염증성 질환 발병에 관련되는 물질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바로 마일스톤 달성하고 적응증 확장이라는 단기 모멘텀을 훨씬 뛰어넘는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자체 반감기 증대 플랫폼의 효능을 인체 데이터로 확인하는 결과를 나타내고요. 바로 현재 추진 중인 기술 이전에 대한 확장성과 큰 어떤 발전과 진전을 보일 것이다. 파트너사가 임상 결과 공식 발표 전에 테드 외에 다른 타 적응증 확장 계획성을 언급했다는 자체가 내부적인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 그거를 자신감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파트너사 적응증 추가 임상 개시 때문에 마일스톤을 수취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룬드백 IR 발표 자료에서 추가 적응증 확대 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자가 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 A-A1에 대한 신규 적응증 가능성을 발표한 거고요. 프리드 라이히 운동 실조증 FA로 적응증 확장에 대한 최초 공개를 밝혔습니다. 룬드백이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5,600억 규모로 기술 이전 도입한 바로 자체적으로 이 상품명으로 만든 LU-AG2255, 요게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APB-A1 기술 이전 받은 물질인데요. 이미 임상을 진행하는 갑상선 안병증 테드 외에 경화증 MG, 요거 테드의 7배 큰 시장을 했어요. 여기로 적응증 확대 계획을 밝혔고요. 이미 물질 특성상 중증 근무력증 MG, 전신 홍반 루푸스병 SLE에 대한 확장 가능성까지 룬드백이 꾸준히 제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젠이 동일 기전으로 CD40L 저해제로 신약 후보 임상 3상 성공하면서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FA, 프리드 라이히 운동 실조증, 어렵죠? 신규 적응증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FA, 프리드 라이히 운동 실조증이 뭐냐? 유전자 돌연변이로 프로탁신 단백질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척수, 뇌, 말초신경의 점진적 손상을 일으키고 운동 협응성을 저하시키고 보행이나 언어장애, 심장병까지 유발하는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요. 아동부터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되면 10년 내에 휠체어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유병률은 미국 기준으로 5만 명당 1명꼴의 초희귀 질환으로 상당히 시장 성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작년에 1조 3천억의 FA 치료제가 연평균 13% 성장하면서 2033년에는 약 4조에 해당되는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FDA 승인 치료제로는 리타 파마슈티컬스의 스카이 클래스가 유일하게 2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출시 2년 차에 이미 매출은 5,2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단순히 적응증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가면역, 염증, 항종약 면역으로 광범위한 질환에 관여해서 이 바로 막 단백질에 해당되는 공엘의 억제제 기전에 대한 효능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40이나 CD40의 억제제는 하나의 약물로 자가 또는 신경 면역 질환 적응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강점을 띠고 있습니다. 룬드맥도 이러한 CD40의 저해제에 대한 확장성을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요 경쟁력으로 룬드맥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테드 임상 1 비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앞뒀습니다. 추가 적응증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 테드,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임상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다수의 적응증 대상으로 A1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신규 계약 인식으로 조항이 포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테드뿐만이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시신경 척수염, 그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 MG, 프리드리히 운동실적증, FA까지 적응증이 확장될 경우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적응증이 초과될 경우에는 신규 추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은 상황이고요.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 하면 대표적으로 또 강력한 플랫폼을, 사파란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사파라는 플랫폼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약물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플랫폼 사파는 작은 분자량으로도 조직 침투력이 우수해 염증에 대한 조직, 종양에 대한 미세 환경 같은 침투가 까다로운 부위도 침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일 타겟을 넘어서 듀얼이라든지 멀티 타겟 전략도 이 사파 플랫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파 플랫폼만으로도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갑상선 암병증 테드가 무엇인가요? 바로 갑상선의 자가면역 질환 일종으로 갑상선을 자극하는 자가항체가 눈 주변의 근육이나 연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커지면서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안구 뒤쪽에 지방 조직이 증식해서 눈꺼풀이 말려 올라가거나 안구가 극심하게 돌출되는 또는 심해지면 사시의 형태까지 띠는 무서운 병이 갑상선 암병증입니다. APB-A1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데 바로 CD40의 차단 항제가 높은 안정성에 대한 프로파일,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노바티스, 2023년도에서 24년도쯤에 노바틱스가 동일 기전으로 이스칼리맙이라는 치료제로 임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미 과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높은 임상 성공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CD40의 차단제는 처음부터 항체로 만들어지지 않은 B세포와 T세포의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바티스의 이스칼리맙은 바로 테드, 자가면역질환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의 이 TSA 수용체를 통한 자가항체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바로 노바티스의 이스칼리맙이 테드, 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임상 이상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는 거고요. CD40의 저해제가 적용 가능성에 충분한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과 UCB가 공동 개발하는 CD40의 후보물질 바로 다피롤리주마 페골이 전신 홍반 루푸스 임상 상상 1차 종료점을 충족시켰고 암제 내 CD40의 후보물질 중증 쇼그렌 증후군 환자 대상 임상 2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진행하고 있는 FcRn 표적 치료제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A1과 차이가 있나요? FcRn은 이미 생성된 병리적 IgG 항체를 줄이는 사후 진화 방식이라면 CD40의 차단제는 T세포 활성 자체를 억제해 병리적 항체를 만들기 전 단계에 사전 차단하는 사전 예방의 접근 방식을 요 CD40의 차단제로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A1 파이프라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A1 파이프라인은 질병 초기부터 투여하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2차 치료제에 가까운 포지셔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유일한 갑상선 병증 치료제는 암젠의 테페자 작년 매출만 2조 6천억이 넘었지만 청력 상실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암젠의 테페자는 시장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룬드백 APB-A1은 테페자와 비교해 충분한 임상적 강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룬드백은 테드 치료제로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고 암젠의 테페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드 시장은 2028년 기준으로 7조가 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파 플랫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 플랫폼은 종양 염증 부위에 축적되는 알부민을 결합해서 염증 부위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약물을 집중 축적되게 하는 겁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 대상으로 결과 논문에서 신약 후보 물질의 표적 조직에 더 많이 침투할수록 효능과 반응률이 개선된다는 논문 데이터가 있었는데 바로 사파 플랫폼이 기술이 반감기도 증가시키고 알부민과 결합해 표적 조직의 약물 침투력을 훨씬 더 높이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다른 파이프라인 APB-R3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APB-R 파이프라인은 미국 신약기업 에보뮌에 이미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사파 플랫폼의 융합 단백질 형태의 치료제입니다. 체내 18 인터루킨 18과 결합해서 생물학적 효능을 중화시키는 기전이고요. IL 인터루킨 18 선천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의 자가염증 질환 치료에 인터루킨 18의 농도가 높아서 관련 염증 질환이 개식세포 활성화 증후군과 동반의 스틸병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APL 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한 에보뮌은 자가염증 질환 중 아토피, 피부염을 채택해서 작년 2월부터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하는데 요게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사파 플랫폼을 개량해서 바로 리맵이라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D401이 뭐냐? 면역세포 T세포에 주로 발현되는 물질로 CD40 수용체와 결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 CD40L입니다. CD40의 저해제는 자가면역 질환, 이식 거부 반응, 염증성 질환 억제에 매우 유효한 약물이 CD40의 저해제입니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지금 완전히 대중화된 거는 자가면역 질환 대표체 기전으로 쓰이는 TNF-알파 억제제인데요. TNF-알파 억제제 대비 최근에 CD40의 억제제가 근본적인 질환 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더 앞으로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의 상상 성공이 CD40의 저해제의 상업화 가능성을 매우 높였고요. 더 높은 안정성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질환 치료제는 에비비의 휴미라가 있는데요. 휴미라가 바로 이 TNF-알파 억제제를 씁니다. 연 365조가 넘는 시장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CD40L 저해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단기보고서에 따르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포함해서 922억으로 임상이 순항되면서 마일스톤 수령하고 적응증 확장되면서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현금 추가가 되는 선순환 구조로 있고요. 이 안정적인 900억 넘는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재무구조가 다른 타 바이오텍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때문에 대규모 자금 투입 후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의 엄청난 비용 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비용을 임상 1상과 2상에 대한 비용을 룬드백이 지고 있다. 다수의 바이오텍은 재정안 때문에 유상증자를 상당히 자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향후 회사에서 밝힌 건 수년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드라이히 운동실저증 FA의 개요고요. 5만 명당 1명이고요. 유일한 치료제 리타 파마슈티컬스의 스카이클레리스가 있습니다. 이게 매출 사이즈가 거의 5,200억 사이즈고요. 룬드백이 진행하는 거, 에보뮌이 진행하는 거, 요게 핵심 라인이고요. 이건
파이프라인, 그 외에도 비임상 진행 중인 F4라인과 고용암 타겟, 내분비 진화 타겟, 남성 불임 타겟으로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올해 연간 170억에 40억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내년에 330억에 170억, 2027년에 550억에 360억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료와 신규 마일스톤에 대한 숫자가 안정적으로 좀 찍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자 기준으로도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데 막 크게 엄청 의미 있는 건 아닌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좀 장기성 물량이 연기금과 투심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이 있고 바닥권에서 거의 7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1차 지지선은 요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요게 이탈되면 요 가격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향하고 있고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거래 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A1은 덴마크의 룬드백에 5,600억의 기술 이전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타겟 물질은 CD40L입니다. 지금 CD40L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차세대 후보 물질로 상당히 부각받고 있고요. 기존의 TNF 저해제급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D40 저해제가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타 적응증 확대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A-R3도 내년 상반기에 똑같이 A-A1이랑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 있고요. 이것도 미국 파트너사 에보뮌이 순조롭게 임상을 2의 A상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파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약물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플랫폼으로 작은 분자력으로 조직 침투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다수의 염증 조직이나 염증에 대한 미세 환경 같은 침투가 까다로운 부위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 소위 말하는 사파 플랫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단일 항체를 넘어서 이중 항체나 다중 항체 쪽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이나 23년도에서 24년도에 파티스의 이스칼리맙이 동일 기전, 동일 저해저로 긍정적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에이프릴 바이오의 A-A1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사파 플랫폼이라는 플랫폼과 두 개의 자가면역 질환 관련된 파이프라인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하나가 시총 1조 거의 3, 4천억대인데 에이프릴 바이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6천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너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오랜만에 바이오 관련된 또 새로운 최초 신규 종목 말씀드렸고요. 9월 아마 요번 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될 오프라인 강연회와 12월 달 단독 강연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